자, 오늘 이야기할 기업은 바로 덴티움입니다. 한국을 넘어서 세계 임플란트 시장에 진짜 강자로 우뚝 선 회사죠. 그런데 지금 덴티움에게 가장 큰 성공을 안겨줬던 바로 그 시장에서 정말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파도를 정면으로 맞았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지금부터 덴티움의 생존과 진화 전략, 그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릴게요. 오늘 다루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용이라는 점, 그리고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기업 분석 보고서 같은 딱딱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흥미진진한 비즈니스 드라마라고 할 수 있죠. 한순간에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가장 큰 약점이 되어버린 상황. 이 글로벌 강자가 위기 속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아내는지 그 전략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덴티움이 대체 어떤 회사인지 그 위상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이 회사는 단순히 국내용 기업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네로라는 거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무려 글로벌 6위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스위스나 독일 같은 전통적인 의료기기 강대국들이 꽉 잡고 있는 이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이뤄낸 정말 놀라운 성과라고 할 수 있죠. 자, 글로벌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그림이 이렇습니다. 스트라우만 같은 공룡 기업들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덴티움이 5%라는 아주 의미 있는 점유율을 딱 차지하고 있죠. 수백 개 경쟁사가 뒤엉켜 싸우는 시장에서 이 정도면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무대를 중국으로 딱 옮기면 얘기가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글로벌 6위였던 덴티움이 여기서는 점유율 25%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2위, 최상위 포식자예요. 바로 이 지점, 여기서부터 덴티움의 가장 빛나는 성공, 그리고 가장 큰 위기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덴티움을 그야말로 로켓처럼 쏘아올린 엔진, 그건 단연 중국이었죠. 근데 이제는요, 바로 그 심장이 예기치 못한 정책 변화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 정말 실감이 나실 겁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 51.3%가 오직 중국 한 나라에서 나왔어요. 이건 의준 수준이 아니라 거의 운명 공동체라고 봐야겠죠. 바로 이때 VBP라는 좀 생소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아주 간단해요. 중국 정부가 큰 손으로 나서는 거죠. 야,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사줄게. 대신 가격 화끈하게 깎아줘. 하는 일종의 국가 단위 공동구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원래 기대는 이거였어요. 가격을 확 낮추면 와, 이제 너도 나도 임플란트 하겠구나. 판매량이 폭발하겠지. 근데 현실은 좀 달랐죠. 중국 경기가 주춤하면서 생각보다 환자가 막 늘진 않았고요. 깎아준 가격은 그대로 회사 수익의 직격탄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중국발 충격의 덴티움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 투자 격언 다들 아시죠? 바로 그걸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대대적인 전략 수정에 나선 거죠. 덴티움의 시선이 이제 중국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베트남, 중동, 인도, 그리고 유럽까지 지도 위에 새로운 깃발을 촘촘하게 꽂으면서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고 있는 거예요. 리스크를 분산하고 성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필사적인 움직임인 거죠.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곳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벌써 전체 매출의 15% 가까이를 책임질 정도로 핵심 시장으로 떠올랐어요. 성장세도 아주 가팔라서 중국의 충격을 완화해줄 강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위기 대응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덴티움이 그리는 더 큰 미래,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회사는 단순히 임플란트만 만드는 곳에 머무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덴티스트리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진단용 스캐너부터 수술 계획을 짜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보철물을 3D 프린터로 찍어내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로 싹 묶어서 통째로 제공하는 겁니다.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한번 이 시스템에 발을 들이면 다른 회사 걸로 바꾸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아주 강력한 락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엥? 싶은 얘기가 하나 피어나옵니다. 임플란트 회사가 갑자기 웬 수소 연료전지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자, 바로 이게 덴티움이 숨겨놓은 진짜 히든카드입니다.
연결고리는 바로 지르코니아라는 신소재예요. 최고급 임플란트를 만드는 데 쓰이는 이 첨단 소재 기술을 가지고 전혀 다른 분야인 차세대 에너지, 수소 연료전지 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이건 그냥 사업 다각화가 아니에요. 아예 회사의 체질을 소재 과학 기업으로 바꾸겠다는 선언 같은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상황, 그러니까 위기와 새로운 기회를 다 고려했을 때 지금 시장은 덴티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 가치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쟁사들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2025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 즉 P/E를 보면요. 덴티움은 9배에서 12배 수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다른 글로벌 경쟁사들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아직 중국 리스크를 너무 크게 보거나 아니면 덴티움의 이런 새로운 미래 가치를 아직 제대로 계산에 넣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죠.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덴티움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액 게임에서 한 발 벗어나 지역 다각화와 첨단 소재 기술이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고 더 높이 비상할 수 있을까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이들의 거대한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